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댓글 공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 당시 댓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책임지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박 대통령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오늘 뉴스리뷰 첫 소식은 원세훈 판결이 불러온 정치권 파장입니다. 노지민 PD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이 원세훈 판결 이후에 가장 강경한 표현을 오늘 썼군요. 네, 문재인 대표는 이번 판결로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증명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문 대표를 비롯해서 회의에 참석한 민주연합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회의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또 남북 정상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댓글 사건은 진실이었고 그리고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 대선 부정선거였으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요. 청와대 역시 원세훈 판결 2심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죠? 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빠르면 내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박성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서 취임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죠? 네, 박성재 신임 중앙지검장은 최우선 과제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연두보고를 통해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2015년 정책 방향과 같습니다. 중앙지검장과 법무부가 규정한 법질서 그리고 그 확립 방법은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습니다. 네,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국가안보위해 세력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중앙지검장은 이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뿌리를 뽑겠다. 네, 거의 같은 표현인데요. 네, 또 법무부는 얼마 전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후속 조치를 강조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그런 국가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엄단, 순서도 동일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박 지검장은 오늘 불법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불법 점거, 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강조했던 불법 시위 삼진아웃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찰관 폭행 엄벌, 이 두 가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 또 박 지검장은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촉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불법 행위를 한번 저지르면 파업이 종료되거나 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과 겹쳐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상 2인자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중앙지검장은요,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이렇게 빅4로 불렸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는요, 사실상 총장의 뒤를 잇는 2인자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태 총장을 비롯해서 오늘 취임식을 가진 박성재 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이었다가 대검으로 옮긴 김수남 대검 차장까지 검찰 요직에는 TK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예, 이 중앙지검장하고 대검 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를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음 검찰 인선이 발표됐을 때 잠재적인 후임 총장 후보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사가 후보군으로 오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증세 논의를 주도해왔던 새누리당의 지도부,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지도부가 오늘은 다른 메시지를 오늘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한마디로 리턴 경제 활성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위기의식을 나타냈을 정도로 증세를 강조해왔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도 경제 활성화의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장률이 1% 높아지면은 세수가 2조 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예, 그동안 세금 논의를 주도해왔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바꾼 걸 보면 어제 당청 회동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당정청 간의 합의 협조를 강조한 만큼 당분간은 정부 방침을 거스르면서까지 증세를 강행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구호를 내세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은 낙수효과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책 없는 구호인 경제 활성화로는 서민 경제도 복지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법인세 인상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5개 단체들은 오늘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평과세 그리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다음 세월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포해경 1, 2, 3정 정장, 오늘 첫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물론 낮은 선고가 나왔군요. 네, 광주지법은 오늘 목포해경 1, 2, 3정 정장이었던 김모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예. 법원이 밝힌 주요 선고 이유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법원은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이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퇴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함정 일지를 떼어내서 다시 작성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경의 구조 실패가 일단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건데 예. 왜 형량은 이렇게 4년에 그친 겁니까? 네, 우선 과실범이기 때문에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에 온 임직원보다는 책임이 무거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김경희 측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 2, 3정장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준이었다면서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족대책위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해경의 부실 구조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노주민 PD 수고하셨습니다.